죽게 생겼단게요 그때. 기댕기다시피 했는데 완전 피를 내놔버려요. 피를. 모두가 죽은 목숨이라 했던 그 사람. 중장비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희권 씨입니다. 그런데 희권 씨를 죽음에서 구해준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때 희권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5년 전 결핵이 희권 씨의 가족을 덮치면서 시작됩니다. 가족 중 첫 희생자는 당시 18살 희권 씨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은 지 1년 만에 아버지마저 결핵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이미 결핵을 앓던 희권이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고 병원은 꿈조차 꿀 수 없던 살림에 겨우 보건소 치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단가요? 원체 상태가 안 좋은 게요. 치료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만이라. 야? 준비를 하시는 거에 좋을 것 같소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안 되나. 제발 우리 아들놈 좀 살려주시오. 아무런 가망이 없던 희권이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 좀 먹거라. 당시 희권이의 나이 겨우 17. 폐기력 3기에 척추 결핵까지 겹쳐 혼자서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야. 더구나 보건소에서 돌아온 후 열흘 넘게 음식조차 삼키지 못했던 희권이는 악화되는 병세에 기력까지 쇠잔해져 자꾸만 혼수 상태로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치만 한 것 아니에요. 한 소리 아주 간이 녹아버려. 간이 녹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한숨도 잠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앓는 소리에 어쩌고 잠을 잤고요. 미치겠어도.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내 방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을 전혀 안 산 것 같이 느껴졌어요. 가족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희권이의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째 되던 날 탈상 제사를 지내면서부터였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잃게 될 것이란 생각에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어머니. 아이고 보시오 이건 아버지. 아유 우리 이건이 좀 살려주시오. 우리 이건이 어머니의 애원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우리 이건이. 다음 날 아침 아버지 탈상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친정에 들린 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오던 어머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잠시도 끊이지 않던 희권 씨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저 가요. 그려. 그나저나 희권이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네. 나가 전에 주틴게 너는 들어가지 말어. 알았지? 결핵이 옮을까 봐 다른 가족들이 희권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던 어머니였습니다. 희권아, 누나 간다. 아이고, 또 정신을 잃었는갑네. 저러다 죽지. 몇 번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희권이의 숨은 이미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었다. 너 형 죽었어. 야 죽었다. 보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떠나지는 못하고 뒤끝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은 아들의 시신을 소독하기 위해 소독약을 사러 갔던 어머니. 저거 소독약 센 놈하고 뿌리는 것 좀 주시오. 뭐다 쓸라 그라? 그건 묻지 말고 그냥 주시오. 그것은 희권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머니가 약방에 있던 바로 그 시각. 희권이가 보았다는 풍경은 도무지 이 세상 같지 않은 너무나 맑은 숲속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그 숲을 지나 희권이가 도착한 곳은 커다란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난 죽은지도 몰랐죠. 이제 내 자신이 하나도 안 아픈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 것 같으면 이제 사찰 같아요. 기와집 대문을 들어선 희권이는 다시 창호지로 만든 미닫이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수없이 연이어진 온통 하얗게 칠해진 방들 모두가 하나같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방들을 거쳐 안으로 들어가던 희권이는 마지막 방에 도착하는 순간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래도 가만히 표정 하나도 안 변해. 그렇게 차가운 아버지 처음 봤어요. 뒤쪽 방에 앉아있던 노인과 무엇을 한참을 의논하던 아버지. 심부름증 하나 해야 쓰겄다. 귀한 손님이 왔을게 가서 술 좀 받아와야 쓰겄다. 술 받아오라구라. 왔던 길로 그대로 나가야 한다. 알았지? 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 나간 희권 씨. 그런데 바로 그때 끊어진 숨이 되돌아왔다는 희권 씨. 분명히 어머니가 죽음을 확인했던 형이었습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던 희권 씨가 혼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는겨? 집간에 가는겨. 엄니, 글쎄 성이. 그려 알아. 엄니 그거야 아니라. 아니 어머니, 나 밥 좀 주셔잉. 어머니 밥 줘. 그렇대다. 오면 네가 뭔 일이냐. 너는 너 죽을 줄 알았더만 이것이 뭔 일이냐. 어디 마침 갔다고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 만났어라. 무엇이요? 아버지. 희권 씨의 가족들은 저승의 아버지가 아들을 살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본 후 온몸에 허물이 벗겨졌다는 희권 씨. 더욱 이상한 것은 별다른 약도 쓰지 않고 병이 완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당수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희권 씨의 아버지를 본 후 병이 나았다는 또 한 사람, 희권 씨의 당숙 이문옥 씨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인 8월 22일. 그날 밭일을 마친 후 고단한 몸을 잠시 뉘었던 이문옥 씨는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이문옥 씨는 혼수 상태 속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성님 맞지요? 자네 뭐 돌아왔는가? 자넨 이 길로 오질 말고 저쪽 길로 돌아가더라고. 알겠는가? 이문옥 씨가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꿈에서 깨어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님이 나를 살려냈다고 말이요. 성님을 안 만났으면 숨이 가불실 거인데 그 성님 도움이 아닌가 싶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희권 씨와 당숙 이문옥 씨를 살렸다고 믿고 있는 희권 씨의 가족들. 그들의 믿음이 사실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꿈을 꾼 후 죽어가던 두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